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일본 지역 본부장 박영민입니다. 제가 끝나면 아마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자료와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한국과 일본. 1965년 수교 이후 한국은 일본을 거부했고 일본은 한국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관찰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던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오랜 동경과 미움, 그 복잡한 감정은 우리가 성장하고 난 후에야 투명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모 방송국에서 한일 국교 수교 정상 60주년을 기념해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단어가 귀에 들어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한국이 성장한 후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0년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멘트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시장 전망과 전략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야경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혹시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양국이 비슷한 발전 단계를 거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수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인구나 국토 면적이 일본이 크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면적, GDP, 해외 자산 대부분의 숫자가 일본은 한국의 2 내지 3배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다만 최근에 1인당 GDP가 우리가 일본을 앞섰고 또 수출도 전년도에 그 차이가 234억 달러로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2~3배 정도의 큰 시장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리적 인접성, 경제 불력화되고 있는 세계 통상 환경을 볼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 내수 시장으로서 우리의 주요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큰 시장입니다. 한일 양국을 합치면 인구가 1억 7천만입니다. 내수 시장으로서 보면 미국 시장의 절반이 넘습니다. 산업 구조 또한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된 사회 문제를 갖고 있어서 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재적 동일 시장으로 보고 연구 개발과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일본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재 수입 때문에 저희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년간 양국 간 교역은 등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한국의 대일 투자 최대가 2011년 396억 달러였습니다. 그 이후에 250에서 300억 달러 선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77.5%, 소비재 수출 비중이 12.1% 수준입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핵심 부품 소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적자이지만 다른 시장에서 흑자를 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대일 적자 폭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자 해소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국 투자 상황입니다. 전년도 61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만은 매년 20에서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제조업과 그린필드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마 한국 기업과의 협력 상황이나 시장 매력도에 따라서 변동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일본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실질 GDP 성장률이 0.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년이 되면 일본의 GDP 순위가 세계 6위로 하락해서 쇠락하는 일본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쇠락하고 그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 답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일본의 경제 전망입니다. 한눈에 딱 보시기에도 유지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큰 변동이 없고 그저 그렇게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안정 정책 때문에 물가 수준은 다소 안정될 것 같고 환율도 현재 달러당 145선에서 140선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은 일본 전체 GDP가 최대 1% 감소된다거나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 전망하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습니다. 국내 여론 또한 부정적입니다. 미국 관세 여파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대응 방식이 소극적임을 비판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일본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키워드들을 보시면 사나이노믹스, 경제안보, 공급망, 탈산소, 초고령화 등이 보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 두 사진이 보여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 의원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여성 총리, 보수 자민당의 총재로 104대 최초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민당의 낮은 지지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고 또 새로운 일본을 갈망하는 민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로도 불립니다. 아베노믹스를 잇는 사나이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일본 정시가 10월 27일 5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패니스 100 선언하면서 대규모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대전환, 경제안보, 친환경, 첨단 기술 등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과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산업 측면에서는 기본은 아베 전 총리의 3대 정책이지만 비교적 실패했다고 평가받거나 정책이 약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경제안보와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공급망 협력 확대와 더불어 전략산업 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다자안보 협력과 한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접근이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사회 인구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아베노믹스와 사나이노믹스를 비교한 표입니다. 물론 아직 제대로 평가나 분석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나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큰 틀과 방향을 개성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부 전략이나 전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이나 방위비 GDP 2%, 17대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42조 엔을 투자를 공언하는 등 국가 주도의 정책 기조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과감한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GX 시대 개막과 전략산업 육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GX 비전 2040을 통해서 장기적 성장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정부 지원, 기술 혁신, 공급망 재편 방향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50조 엔 이상의 정부 지원, 그리고 전략산업 집중 투자 전략, 자국 중심이지만 동맹국과 연계한 안정적 가치 사슬 구축을 통해서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분야 등에서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협력의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전략산업의 일본 정책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분야는 일본의 핵심 기술이 글로벌 수소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활용되는 한마디로 압도적인 기술로 비즈니스를 압도하고 싶다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선도 중에 있고 민간 협력 체계로 밸류체인 전 주기에 있어서 실증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막대한 투자가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자국 외국을 가리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영조선소 등을 위한 펀드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측면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류와 연관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무슨 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유행을 뜻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일본 도쿄 근무를 했을 때가 2002년 경우였는데요. 그때가 1차 한류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동방신기 카라 2차 한류를 지나고 BTS 트와이스 3차 한류를 지난 다음에 중년 여성층에서 남성 그리고 10대까지도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OTT 대유행을 통해서 콘텐츠를 매개로 해서 K컬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대에 걸친 한류가 주류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본 드라마인데요. 로맨틱 어나미너스라는 N 플랫폼에서 방영된 인기 OTT와 같이 한일 합작 드라마, 그리고 도쿄 시내 중심가에서 패션 팝업 스토어의 대성공, 먹거리 열풍, 공동 예능 제작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 패션의 스트리트 캐주얼이나 미니멀 룩이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스트리트 캐주얼이나 미니멀 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젊은이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신사 등 한국 기업들은 현지 최대 규모의 팝업 스토어를 개최하면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치, 고추장, 나물을 먹는 문화가 지금 일본에서는 한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이자카야, 동네 슈퍼에까지 퍼져 있으니까 한류가 주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사회 구조적 측면입니다. 초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전례 없는 인구 부족의 시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AI, AX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목표는 사회 문제를 AI 혁신 동력으로 해결하고 AI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면서 정부, 민간이 연계된 현실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해외 파트너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 우리 기업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일본의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 에이지테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소프트뱅크 같은 주요 기업들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 어떤 분야가 유망하고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유망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계 등 기존 산업 분야, 그리고 신규로 협력이 가능한 4대 전략 산업 분야,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분야,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야, 네 가지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 모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략 산업의 공급망 협력, 두 번째는 제3국 시장에서 한일 양국 기업의 공동 진출, 세 번째는 AI DX를 통한 사회 문제의 공동 해결, 마지막으로 한류와 인류를 활용한 한일 양국의 공동 시장 확장입니다. 첫 번째 협력 모델입니다. 한일 4대 전략 산업의 공급망 협력입니다. 한일 양국 산업은 멀리서 보면 경쟁이고 가까이서 보면 협력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본 제 느낌입니다.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가 전년도 1,20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관광객 숫자로 표현하지만 저는 인적 교류라고 하고 싶습니다. 많은 대중소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여러 방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등 기존 산업이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등이 한일 미래의 공동 성장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양국의 강점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산업에서 소재, 부품, 완제품의 상호 의존이 강화되면서 표준화 인정, R&D 등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일본의 민간과 같이 실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 주요 협력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한일 양국의 대기업 간의 협력 사례입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대기업과 협력하거나
대기업의 공급망에 직접 진입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제3국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 공동 진출입니다. 물론 지금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제3국에서 한일 간 기업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례가 지난 27년간 47개국에서 133건의 대형 프로젝트에 27.7조 엔의 규모의 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일본의 금융과 한국의 운영 역량이 시너지를 더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왜 협업을 할까요? 협업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일 협력이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취약점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속도감 있는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협력 방안은 제3국 시장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 채널 구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해외 전략 협력, 한일 공동 브랜드로 제3국 시장 마케팅, 유통 동반 진출 등이 가능합니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주요 사례는 중동의 GCC 지역에서 일본의 스미토모 상사와 한국 남부 발전의 공동 수주 사례입니다. 일본의 프로젝트 운영 경험과 한국의 발전 운영 노하우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가 지원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지역과 분야를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류와 인류를 활용한 한일 공동시장 확장입니다.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왜 제목과 다르게 한류와 인류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이제는 문화가 양방향 경제로 전환되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양국 국민의 상호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국 국내에서만의 협력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시장 개념을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세계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근무할 때 소위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 이스라엘 출신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은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좁은 이스라엘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분야는 뷰티, 생활 잡화를 넘어서 패션, 시니어 케어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출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의 현지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업, 그리고 한류 마케팅 행사 참석을 통한 기회 모색, 한류 문화 브랜딩과 로컬라이징 전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일 공동시장 확장 사례는 다양합니다. 대형 유통망 진입 지원 사업,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현지화 전략 수립 지원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지원 전략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패션 제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빠른 제품 혁신력에 일본의 세밀한 품질 기준을 반영한 KJ 하이브리드로 제품을 만든다면 충분히 일본 시장에서 협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를 위한 중간 역할을 코트라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에러 해소를 위한 온라인상 간편 결제 도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페이페이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한류를 활용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패션 기업들이 일본 진출에 필요한 유통, 물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재팬, 큐텐 재팬 등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더 다양한 채널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델은 한일 양국 간 AI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일본은 소위 과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가 많다는 뜻이면서 선진국이 가진 모든 과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보는 사례국입니다. 일본 정부의 해법은 AI 도입 확산입니다. 제조, 서비스, 에너지, 고령화 대책 전 분야의 DX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 자율화, 로보틱스 솔루션, 생산, 검사 등 모든 공정의 AI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창생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DX 실증 사업, 그리고 대표 기업들과의 현지 파트너십 구축, 신뢰 형성 지원, 서비스 현지화를 저희 쿠트라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AI 추진법을 통해서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내놓고 있고 실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지방 정부의 실정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로 매출이 이어지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 일본 지역 본부에서는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거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IT 지원 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협업하는 일본 지자체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도쿄의 유명한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지자체와의 POC 실정 사업 협력이 중요한가요? 일본 기업은 소규모 POC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한 후에 도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정 사업에 참여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단계적 협력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저희 일본 지역 본부가 돕겠습니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엠블럼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로고입니다. 슬로건에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상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같이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처음 영상의 나레이터의 멘트처럼 성장한 한국을 일본이 의식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산업구조 유사성, 경제안보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일본에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의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길에 코트라 일본 지역본부가 든든한 길잡이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